역병이 마을을 휩쓸었다. 벌써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 나자빠졌다. 처음엔 그저 한겨울 이맘때면 오는 폐병쟁이겠거니 하고 말았다. 의원이 그의 집을 찾아가 염장한 시체와 함께 불을 지르는 것을 보아도 가난한 마을에서야 늘 비극이 흔한 일이었고, 그러니 모두들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2명, 3명이 되자 이야긴 달라진다. 마을 곳곳에 전염을 막느라 불살라진 폐허가 흉엄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고, 그곳마다 마을 사람들의 낯빛 또한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모두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한번 할 양이면 사람들은 입술까지 파르르 떨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대놓고 그런 티를 내는 것이 대단히 무례한 일이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불안들과 기겁 사이에서도 역병은 어깨를 타넘었고, 마침내 불살라진 집이 2자릿수가 넘자 사람들은 새로운 대책을 필요로 했다. 어제 앓다 죽은 사람과 오늘 피를 토하는 이 사이엔 너무나 먼 거리가 있었고, 게다가 하루 건너 한 채의 집을 불살라왔던 의원마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 아래로 시뻘건 피를 토하며 나자빠진 것이 바로 엊그제였다. 그가 써왔던 평석과 달인 약과 불은 도무지 소용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쯤 되자 결국 마을에서 떵떵거리던 유지인 박가에서 돈을 풀었다. 돈 많기로 유명한 박씨 가문에서 돈을 풀자 한때 옥저에서 제사를 한번 올렸다 하면 비를 부르고 호수를 말리는 일조차 손쉽게 해냈다던 무당의 핏줄과 인연이 닿았고, 마침내 오늘 누비옷을 걸친 사내가 마을로 들어섰다. 이 좋은 구경 놓칠세라 두터운 흰천으로 입과 코를 가린 사람들이 마을 입구로 사내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토록 대단한 무당의 후계라는 소문이 무색하게도 특별한 태도도 비범한 인상도 없는 것 같았다. 마치 방금 전까지 밭을 갈고 있던 촌부에게 색동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저 양반 맞는 거야? 혹시나 어쩌면 사기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용히 해, 들리겠어. 자네 목소리가 제일 크구먼. 그래, 어서 오시게. 박씨 가문의 노인이 나와 직접 사내를 집으로 들였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문의 권력도 그렇고 마을에선 드문 지식인이란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 나이 60을 넘기도록 허리가 굽을 줄 몰랐던 양반이었으나, 최근 역병 사태로 그 덩치도 기세도 곶감처럼 쪼그라든 노인은 사내가 겉옷을 채 다 벗기도 전에 마을의 사정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다. 이 지독한 병에 걸리면 말이오, 누비옷을 몇 겹이나 입고 있더라도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지 뭐요. 이 이유가 뭔지 어떻게 퍼지는지 나도 알 수가 없었어. 이 우리 의원도 얼마 전에 죽었고 말이오. 그들이 쓰던 가구나 집에 불을 질러봐도 다음 날이면 필시 누군가가 걸려 죽어 나자빠지는 꼴이라니. 어떻게 좀 어르신, 우선 술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술상이라고 하였소? 아시겠지만은 제가 멀리서 오느라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을 처리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요. 육고기를 좀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받는 신 따라 동자신이면 사탕을 입에 달고 선녀신이면 화장을 한다 했지만, 무당이란 본디 중이나 다름없는 수행자라 육고기를 즐긴단 말은 낯설었다. 아니 원래 무당이 고기도 먹소? 이게 이 죄라는 것이 본디 정성이고, 또 이 정성을 보이려면 또 그만큼 힘이 필요한지라.
박가 노인은 영 못 믿어하면서도 사람을 부려 넉넉하게 상을 차렸다. 사내는 수저도 모자란지 양손에 꿩이며 달개고기를 거지처럼 쥐고 개걸스럽게 삼켰다. 그런 사내를 보는 노인의 눈빛은 이미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한시가 급한 마당에 이제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 결국 욕심껏 배를 채우고도 다음날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사내는 기름진 입가를 우물우물하며 너불거렸다. 영감님, 이제 죄를 좀 준비해 주시죠. 귀신놈 소행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요. 박씨 집안의 노인은 서둘러 종들에게 마을과 닿아 있는 바닷가에 상을 차리라 명했다. 급하게 잡은 닭이며 오래된 쌀로 만든 떡 따위가 덩그러니 놓여진 것이 kup한 상이라 보기에도 모자랐지만 무당은 딱히 상차림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가끔씩 상차림에 오른 닭고기를 보며 입맛을 다시기까지 했다. 무당은 우선 상을 마주보고 앉아 크게 절을 올렸다. 팔을 하늘로 치켜들었다가 절하는 모양은 제법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삭사삭 거칠고 메마른 손을 비비는 모양은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었다. 소문만큼 대단한 무당. 뒤에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어설픈 것 무당은 걸친 것이 부족해 추운지 파르르 몸을 떨고는 뭔가 보여주려는 듯 곁에 놓아두었던 바가지를 들고 느릿하게 바다로 다가갔다. 잠시 동안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을 바라보며 망설이던 무당은 마침내 사지를 크게 펄럭거리며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바닷물 속에서 기도랍시고 웅얼웅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겨울바다의 냉기 탓인지 목소린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얼어붙은 손이 더듬더듬 움직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조난자인가 싶었다. 여봐,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말이오. 저 신받기도 전에 얼어 돼지는 거 아니오? 아유 씨발 시체 하나 또 치우게 생겼네. 조용히 해. 내가 뭘. 결국 무당은 입술이 버럭해 물들다 못해 눈밑이 죽은 사람처럼 검게 죽고 나서야 천천히 바다 밖으로 어기적 기어나왔다. 주변에 서있던 청년들이 단숨에 달려가 마른 수건이나 천 따위로 그의 몸을 비비고 닦았으나 몸속에 배긴 차가운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아 산의 오한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 한심한 모습에 사람들이 혀를 찢찢 차던 그때 덜덜 떨리는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보던 무당이 크게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지며 바가지를 내밀었다. 이건 귀신이 아닌데? 이건 귀신이 아니라 마을에 장인 털이 들었구나. 장인? 장인. 신라에서 동쪽으로 수백 리 떨어진 장인국이란 섬에 사는 것으로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거인들. 그들의 이빨은 톱니와 같고 손톱은 날카로우며 몸은 검은 털로 뒤덮여 있다고 전해진다. 박씨 집안의 노인은 무당이 내민 바가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물귀신 건지는 무당 흉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바가지엔 검은 사람의 머리카락 대신 푸르고 질겨 보이는 털이 몇 가닥 들어있었다. 이게 무엇이오? 이것은? 그러니까 저기 멀리 동쪽으로 수백 리를 가면 있는 장인국 괴물인 장인의 털이다. 키는 수십 척에 사람이며 짐승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그것에 털이 들었으니 역병이 돈 것이야. 아니 그래서 어찌 해야겠소? 구판이라도 버려야 할까?
구판을 벌이면 병이 낫겠소. 신이 들린 건지 신이 들린 목소리를 내려는 건지 목소리가 이상했으나 얼핏 듣기엔 목 졸린 개나 다름없는 말투로 무당이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다. 굿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 부모에서는 자식이 갚는 법이니 장인 새끼의 털을 가져다 다려 마시면 나을 것이야. 아니 그럼 자네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인가? 지금껏 하는 모양만 보자면 진작에 곤장을 쳐내고 내쫓았어도 상관없을 수준이었겠지만 어쨌거나 바가지에 잡힌 푸른 털을 보면 영 틀린 소리가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깊게 생각하던 박노인이 곁에 서 있던 청년 김씨를 불러 귓속말을 속삭였다. 악각씨를 찾아서 데려오거라. 그래, 장인국까지 가는 배를 찾으신다고? 이틀 만이었다. 하나같이 걸친 옷은 후줄근하니 떼국물이 흐르고 몸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너덜너덜 나있는 사내들 사이에서 유달리 뽀얀 분홍색 저고리를 어깨에 걸친 사내가 말을 꺼냈다. 그의 이름은 악각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온갖 노략질을 일삼는데 그 수법이 잔인하기가 짐승만도 못하다 하여 붙은 이름이 악이요, 사내 대장부라는 놈이 여자의 겉옷을 입고 다닌다 하여 붙은 이름이 각시. 그래서 악각시였다. 바닷길로 수백 리를 가야 한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아의 배를 청하거나 해적의 손을 빌리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관아의 일이야 늘 늦고 더디니 결국 남은 것은 해적뿐. 그런 무례배들과 거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별 수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는 와중에는 수단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 건들건들하며 말하는 모습을 인상을 찌푸린 채 보고 있던 박씨 노인이 찻잔을 들이키며 대꾸했다. 그렇소. 우리가 무당을 불러 죄를 올려봤는데 그 장인인지 뭔지의 털이 우리 앞바다에 찾아온 까닭에 역병이 도는 거라더군. 그 새끼의 털을 다려 마셔야 이 역병이 멎는다 하오. 그 듣자하니 바다 괴물들을 흔히 본다고 하던데 힘을 좀 빌려주시오. 장인국 섬이라면 내 한번 근처로 간 적은 있었소. 근데 영감, 그곳에 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진 알고 하는 얘기요. 이게 꽤나 비싸게 먹히는 일이란 말이지. 응? 너스레를 떠는 악각시를 보며 박노인은 곧장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다. 쩔그렁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안에 들어있는 엽전의 양을 짐작할 만했다. 그 털만 가지고 돌아오면 지금 준 만큼을 더 드리지. 좋지. 좋고 말고 이거 아주 씀씀이가 큰 양반이셨네. 이 악각씨는 이런 품이 넉넉한 양반을 좋아하오. 너스레는 됐으니 저 청년도 함께 데려가시오. 노인은 악각씨를 데려온 김씨 청년을 가리켰다. 저런 새님 도령님을 어인일로 그런 험한 곳까지 모셔달라시나? 그대들이 우릴 속일 생각으로 장인 새끼 털 대신 염색물들인 갈대라도 가져왔다가는 우린 다 죽은 목숨 아니오. 아니 그렇소. 아이고 노인네 의심도 많으셔라. 악각씨는 짐작했다는 듯 그저 웃어 넘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배를 가져오라 일렀어. 그거면 이런 여행엔 아주 그만이거든. 인근 바다에서 독하기론 바다전갈이요, 무술이 빼어나기론 흑삼치요, 지혜가 뛰어나기론 고래눈이라 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철불가라는 만년 동안 살아온 대해적의 이름도 나돌았으나 육지 사람들에겐 영 헛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악각시의 배는 정말이지 크고도 높았다. 그렇게 준비가 끝나고 출항하기 직전 배에 올라타려는 김씨 청년을 붙들고 박가 노인이 단단히 당부했다. 반드시 털을 들고 돌아오거라. 행여나 저놈들이 허튼 수작을 벌일 것 같으면 네가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밀담은 다 끝났어? 그럼 얘들아 출발하자. 알겠습니다, 두령. 자, 출항이다. 백길이 육지길과는 다르게 걸리고 넘는 것 없이 평탄하다고는 하나 과연 수백 리는 멀고도 먼 거리. 마을이 바다와 닿아 있어 아버지의 어부일도 자주 도왔던 김씨 청년도 몇 번이나 속을 개원했다. 새님 청년 괜찮아.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끝에서 기괴한 모양의 섬이 보이기 시작했다. 잔잔하게 가라앉은 바다 아래에 거대한 괴물이 있어 그 뿔만을 내밀고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날카롭게 각진 섬의 모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짓이기는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주변의 상황을 지켜보던 악각시의 배는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섬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힘 뺄 거 없겠어. 해변가만 수색해. 보아하니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섬인데 이것들 새끼 눕히려거든 그것뿐일 거야. 과연 오랫동안 해적질을 해온 빛나는 잔머리는 순식간에 계책을 짜내었다. 그때였다. 몸이 날래 일행들보다 앞서 길을 찾던 해적 하나가 새하얀 얼굴로 돌아왔다. 아, 왜 이리 호들갑이야. 천천히 얘기해봐. 응? 보통 역겨운 것을 본 게 아닌 듯 눈동자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일단 따라와 보시오. 과연 그가 이끄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그 광경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멀찍이 언덕에서 보기엔 얼핏 고래의 시체처럼 보이기도 했다. 여간한 기와집 두어 채를 붙여놓은 듯 가로로 길게 누운 몸은 사지며 몸통이 푸르고 질겨 보이는 긴 털에 뒤덮여 있었다. 배 위에 얹힌 손가락은 무슨 양반집 대들보인가 싶게 굵었지만 그 끝은 호랑이의 손톱처럼 날카로웠다. 굵고 좁은 목 위에는 종류석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무섭게 자리잡은 커다란 아가리가 있었고 그 커다란 것을 잘도 벌려대며 코를 골아대고 있었다.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적들과 김가는 조심스레 장인의 새끼에게 다가갔다. 이게 그 장인의 새끼입니까? 아무렴 천하에 이런 것이 또 있을까? 어떻소? 새님 총각 보기에 제법 괜찮소? 못들 하고 있어. 어서 털을 베어 담아라. 아, 새님 총각도 함께 하겠어? 해적들이 제각각의 칼을 들어 장인 새끼의 털을 베어냈다.
김씨 청년도 질세라 품에 안고 있던 손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혹시나 이 괴물이 깰까 손은 조심스러웠으나 자루에 쌓이는 털을 보고 있으면 조금씩 희망이 솟는 것 같았다. 이대로 잘 챙겨서 돌아가기만 하면 마을에 돌고 있는 역병이 바로 사라지리란 근거 없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일은 자루가 천천히 차올라 거의 사람 몸통만큼 부풀었을 무렵 시작되었다.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린 악각시의 눈과 무언가의 눈이 마주쳤다. 사실 여기서 눈이 마주쳤다는 것도 악각시 혼자만의 생각일 것이다. 저토록 거대한 눈동자가 이 작은 두 눈을 마주 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뒤통수를 등짝에 붙이듯 고개를 젖혀도 도저히 그것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 규모가 그만큼 한참이나 거대했던 것이다. 바로 장인이었다. 바닷가에 놓인 범선이 아이들의 목각인형쯤으로 보이게 할 만한 거대한 몸체는 그저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 같은 작은 존재의 넋을 빼놓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얼이 빠져 멍하게 보고만 있던 그때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리던 어깨가 산맥이 무너지듯 뒤로 젖혀졌다. 그리고 끔찍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겨울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바다는 차가웠다. 살얼음이 낀 듯 흔들리는 바다 아래에서 바람을 타고 파도가 일어났다. 뱃머리인지 조타륜인지 모를 나무의 파편이 사장 곳곳에 찢고 나부러졌으나 누구 하나 치우는 이는 없었고 바닷가는 마치 전쟁터처럼 보였다. 길다란 언덕을 따라 하얀 옷가지가 나부꼈다. 살은 썩어 사라질지라도 옷은 남아 그렇게 되었다. 겨울바람을 대비하지 못한 집단 지붕들은 쉽게도 무너져 내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벌레 먹은 상자처럼 보이는 지붕 아래에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한 듯 엉크리고 앉은 시체가 겹겹이 누워 있었다. 누구는 저고리를, 누구는 이부자리를 뒤집어 쓴 해골의 탁한 흰색이 햇볕을 받아 불길하게 빛났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 악각시와 김가는 돌아오지 못했다. 사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떠나고 역병은 순식간에 퍼져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거품을 쏟아내며 죽었으니까. 박씨 노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밖으로 보낸 멀쩡한 청년 몇몇은 마을에서 채 하루거리도 가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은 무당의 시체만을 보고 돌아왔다. 알록달록 누비옷을 입은 시체는 죽어 나자빠지는 순간에도 아가리에 닭고기를 물고 있었다고. 그렇게 마을엔 불안한 속삭임 소리마저 사그라들었다. 이젠 명줄 긴 박씨 노인의 숨소리만 남아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박씨는 옷을 다려 입었다. 모자를 쓰고
아끼던 비단 겉옷을 꺼내 둘렀다. 그리고 붓을 꺼내고 먹을 갈아 글씨를 쓴다. 역병이 창궐한 마을이니 다가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얀 종이에 크게 쓰여진 글자를 마을 입구에 내걸고 돌아오던 박씨 노인이 털썩 쓰러진다. 늙은 몸은 누워서 앓을 기회도 주지 않을 모양인지 검은 핏물만 울컥울컥 쏟을 뿐 평안히 쓰러지지도 못하는 꼴이었다. 쓰러진 박씨 노인의 입에선 긴 한숨이 쏟아진다. 괜한 탓을 했구나. 애초에 사람 손으로 닦아낼 역병이 아니었던 것을. 무엇이 그렇게 한스러웠는지 마치 도와달라는 듯 밖을 향해 내뻗은 손은 순식간에 말라붙어 백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 결코 사람의 머리칼과는 다른 파랗고 질기게 생긴 털 몇 가닥이 아룽아룽 바람에 산들거렸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기담 채널 운영하고 있는 브레이든입니다. 네, 오랜만에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가워요. 그 팟캐스트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영상으로 보시면 지금 제 가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흉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퀄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개념 한국형 크리처물, 괴물 수집과 곽재식의 K-크리처 판타지 시리즈 크리처스. 네, 북21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담 채널이 드디어 첫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책 내용 그대로를 오디오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이소플라본 작가님, 그리고 넵튠 작가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아주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이 책에 나오는 장인이라는 이 매력적인 크리처를 가지고 프리퀄 격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장인이라는 매력적인 크리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수많은 크리처들의 이야기, 또 장인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광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고주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광고 보셨나요? 이건 뭐 재밌죠? 솔직히. 예? 기가 막히죠? 이소플라보님, 넵튠님, 그리고 나 고생했습니다. 네, 야, 기가 막힌다.